입사일은 언제인가요? 신규 직원 교육 받으셨나요?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나요? 입사일은 땡땡이고요. 원장님에게 입사 후 바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설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 담당 업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 담당 업무 교육을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으셨나요? 운영 규정은 조직, 인사, 급여 월급, 회계, 입소 계약, 모집 방법, 운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은 입소 정원은 땡땡인이고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에서 5등급 시설급여 대상이며 어르신 모집 방법은 홍보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소 계약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계약하며 비용은 일반자 부담 20%, 경감 대상자 8에서 12%로 나누어지는 자부담과 비급여식 재료비를 받습니다. 계약 기간은 인증서 갱신 기간과 동일합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수가 인상, 등급 변경, 식재료비 인상 시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 비용 비급여 자부담을 청구하고 외부 병원 이용 시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입소 어르신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어르신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해 긴급하게 신체 제한이 필요한 경우 집중치료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호스피스 케어 등으로 특별 침실을 사용하며 병원 이용료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응급 상황 시 간호조치 및 병원 이송, 병원 진료 시 동행하며 병원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며 질병 감염병 악화 시 전원 조치합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입소자가 고해 또는 과실로 파손 시 변상 책임이 있으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과실 시 시설에서 책임지지 않음, 반입 및 소지 불가 물품은 혐오 물품, 동물, 위험 물품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배상은 종사자의 과실, 투약 실수 시 등이 있으며 면책은 자연 사망, 임해 외출로 인한 사고, 천재지변, 입소자의 고의 및 과실 등입니다.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 내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장이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신청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변경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하여 설치되고 시설 운영 전반을 심의하며 분기에 1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요양보호사로 어르신 케어, 식사, 목욕 수발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입소 상담, 프로그램 진행 등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투약, 상처치료, 혈압 체크 등이 있습니다.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받았습니까? 종사자 윤리,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치매 예방 및 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 개인정보 보호, 야간 근무 지침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종사자 윤리 지침은 수급자에 대한 윤리와 전문직으로서의 윤리가 있으며 어르신을 케어하는 전문직 종사로서의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은 성폭력이란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이 있으며 예방은 정기적으로 년 1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은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장갑 및 마스크를 착용,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체계에 따라 단계별 대응합니다.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은 치매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알코올성 치매가 있으며 후천적으로 뇌 수축, 손상 등으로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발생하며 예방을 위해 치매 프로그램 및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하고 관리 및 치료를 위해서 병원 진료를 통해 약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은 예방을 위해 스트레칭 등을 생활화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성명, 주민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누출해서는 안 되고 기록지의 경우 잠금 장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지침은 야간 점검 시간과 수급자 확인으로는
수급자 상태, 침대 난간 안전 상태, 배회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 안전 점검으로는 출입구 잠금 장치, 소화기 위치, 비상구 확인, 그리고 대비 경로 및 비상 연락망 확인 등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은 22시에서 6시까지이며 땡땡 시간마다 한 번씩 수급자 상태 및 시설 전반 사항에 대해 체크하고 라운딩하고 있으며 야간 점검 일지에 기록합니다. 복리후생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경조사, 직원 생일자 선물, 보수교육비 지원, 해외 연수, 직원 영화 관람, 명절 선물, 단체상해 보험,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상금을 직원 처우 개선비로 주었나요? 저희는 받지 않았고 가상금을 받으면 처우 개선비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직원 고충 처리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고충 발생 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고충 처리함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며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처리 결과를 땡땡일 이내에 알려줍니다. 경미한 사항은 직원 회의를 통해서도 즉시 고충을 처리합니다.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는 실제 기관에서 처리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교육받았습니까? 네, 교육받았습니다. 인권 침해 유형에는 폭언, 폭행, 성희롱 추행 등이 있으며 대응 방법에는 인권 침해 시 자제 요청 및 즉시 경고하고 폭언 등이 지속되면 녹음 사전 고지 및 법규 위반을 공지합니다. 그럼에도 폭언 등을 멈추지 않으면 응대 종료 및 경찰에 신고합니다. 실내 환기를 실시하고 있나요? 환기의 방법과 환기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네, 매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환기 시간은 1회당 최소 10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기 필요성은 실외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면서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깨끗한 공기로 희석, 분배 및 제거하여 실내에 건강한 공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상 고위험 수급자를 알고 있나요? 내 시설 내 고위험 수급자 땡땡 어르신이 낙상 고위험 수급자입니다. 낙상 예방 및 낙상 발생 시 조치 방법을 말해보세요. 낙상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 이동 시 함께 동행하고 낙상 보조 도구 제공, 저녁에는 취침 등을 켜주고 화장실 바닥 등이 미끄럽지 않는지 상시 확인합니다. 낙상 발생 시 어르신을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리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확인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 방법입니다. 휠체어를 수급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휠체어를 마주본 상태에서 수급자는 손을 휠체어의 시트 부분으로 내밀어 상체를 숙이게 한다. 요양보호사는 바지 뒤춤을 잡아 허리를 지지해주고 수급자는 엉덩이를 들어 고관절을 펴게 한다. 건강한 쪽 무릎을 세우게 한 뒤 힘주어 일어나 바르게 서도록 돕는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몸을 돌려준 뒤 앉힌다.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 방법입니다.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다. 수급자의 양발은 바닥에 내려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수급자의 마비된 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한다. 수급자의 건강한 쪽 팔을 뻗어 바닥을 짚게 한다. 수급자의 건강한 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으로 내려앉게 한다. 침대에서 휠체어 이동 방법입니다. 휠체어를 수급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수급자의 양발은 침대에서 내려 바닥에 닿도록 고정한다. 수급자의 건강한 손은 몸에서 먼 쪽의 휠체어 팔걸이를 잡도록 한다. 수급자의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바지 뒤춤을 잡아 구호에 맞춰 일어선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휠체어 쪽으로 몸을 돌리고 천천히 앉힌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방법입니다. 휠체어를 침대 옆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건강한 쪽이 침대와 가깝도록 휠체어를 세운다. 발받침대를 올린 뒤 양발이 바닥에 닿도록 내려놓는다. 수급자의 건강한 손은 침대 바닥을 지지하도록 한다. 수급자의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바지 뒤춤을 잡아 구호에 맞춰 일어선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침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천천히 앉힌다.
주의사항으로는 마비된 쪽에 휠체어를 놓으면 넘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 최초 발견 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에 신고하고 초기 진압을 합니다. 자위소방대에 분장된 본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통보연락팀으로 119에 신속히 연락합니다. 소화팀으로 소화기 이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합니다. 피난 유도팀으로 손전등과 수급자 명단을 지참하고 대피 여부 확인합니다. 응급구조팀으로 상비약을 지참하고 응급처치 및 남아있는 수급자를 최종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시설의 요양보호사는 피난 유도팀입니다. 실제 기관의 자위소방대 역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설비에 관해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쿨러의 위치는, 비상벨의 위치는, 재난화재 발생 시 비상구 위치 및 대피 경로는 실제 시설에 설치된 위치와 내용에 맞게 면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상황 중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내부에서는 침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지진이 멈추면 어르신들을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소화설비에서 소화기, 소화전의 작동 방법을 시연해 보세요. 소화기는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이동한 후 소화기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안전핀을 빼고 바람을 등지고 한 손으로 소화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호스를 빼내어 손잡이를 힘껏 눌러 빗자루로 쓸듯이 분사합니다. 소화전은 소화전 문을 열고 호스를 끄집어냅니다. 호스를 적합하게 연결하고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개방합니다. 노즐을 단단히 잡고 화재 방향으로 물을 분사합니다. 소화전이 없는 곳은 소화기만 시연합니다. CCTV 영상관리 교육을 받았나요? 열람 가능 사유와 운영자의 금지 행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받았습니다. 열람 가능 사유는 첫째,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이익 등을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둘째,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셋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49조 21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넷째,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법원의 재판 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자의 금지 행위는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녹음 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설 내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년 1회 CCTV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영상 자료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CCTV는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만 사용할 수 있고 60일이 지나면 영상 자료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보관 기간, 열람 가능 사유, 열람 요청 시 제출 서류, 운영자의 금지 행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 목적은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 보호,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요양원 5호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보관 기간은 60일입니다. 열람 가능 사유는 첫째,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이익 등을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둘째,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셋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 21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넷째,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법원의 재판 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열람 요청 시 제출 서류는 영상정보 열람 요청서, 의학적 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노인 안전 업무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 신분증 및 공문, 수사기관 영장 및 공문 등이 있습니다. 운영자의 금지 행위는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녹음 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의 의사를 들어주시고 야간에 개인 활동 요구 시 들어주시나요? 네, 어르신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고 계시고 저희 시설은 프로그램실 거실에 TV,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 취침 시간 이후에도 본인이 요구하시면 다른 어르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시간 정도 개인 활동을 더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목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르신에게 다른 날 하고 싶은지 확인해보고 목요일을 변경하거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권리 보호에 대해 노인이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세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적절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개인적인 소지품을 보호받을 권리, 외부와의 연락을 자유롭게 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항해 및 개선을 요구할 권리. 노인학대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2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경제적 학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은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 기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년 1회 노인 인권 교육과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분기 1회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수시 인권 교육, 가리개 사용, 존칭 사용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 방법으로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129번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로 전화합니다. 수급자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3가지 경우는 무엇입니까? 절박성은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비대체성은 대처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일시성은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제한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체 구속 시 가족에게 통지하고 기록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급자명, 수급자 상태, 제재 일시, 제재자, 제재 방법, 통지 대상자, 통지 일시, 통지 방법입니다. 임종 돌봄 교육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임종 적응 5단계에 대한 내용과 임종 대상자의 권리 그리고 임종 징후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 임종 적응 5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가 있습니다. 임종 대상자의 권리에는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종 징후에는 시력 감소,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 말이 어눌해짐, 촉각의 감소, 움직임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감소함, 체온의 상승 또는 저하, 혈압 감소, 맥박이 약해지고 빨라지거나 느려짐,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쉼,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림, 차갑고 창백한 피부, 혈액순환 부전에 의한 피부 반점, 식은땀을 흘림, 실금 또는 실변, 의식저하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생애 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입소 상담 시 등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목적과 사전 연명의향 신청기관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목적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 신청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저희 지역은 땡땡 보건소에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의 종류는 무엇이며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의 종류는 낙상, 질식, 경련, 심장마비, 화상 등이 있습니다. 낙상 발생 시 어르신을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보고 및 응급조치 후 119 및 병원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질식 발생 시 기도에 막힌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하임리 히법을 시행합니다.
제거가 어려운 경우 즉시 119에 연락 후 관리자에게 통보합니다. 응급조치는 심장압박술을 실시합니다. 경련 발생 시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옷을 풀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 뒤 기도 유지하고 즉시 보고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심장마비 발생 시 반응을 확인하고 119 신고 후 심장압박술을 실시합니다. 화상 발생 시 화상 부위를 확인하고 찬물로 식힌 뒤 간호사 등에게 보고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하나요? 감염병 유행 시에는 보호자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면회객을 제한합니다. 면회 금지 등을 하며 직원 및 어르신은 발열 체크를 실시합니다. 손소독제 및 마스크를 사용하고 시설 내 소독을 수시로 진행합니다. 감염병 발생 시에는 특별 침실에 격리하고 보호자에게 안내와 보건소 신고 및 병원으로 즉시 이송합니다. 욕창 발생 위험 18점 이하 및 고위험 12점 이하 수급자를 알고 있나요? 욕창 발생 위험 어르신은 평가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로 땡땡땡 어르신입니다. 고위험 어르신은 12점 이하로 땡땡땡 어르신입니다. 욕창 발생 요인과 욕창 예방을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까? 욕창은 와상 상태 등으로 어르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특정 부위에 지속적 압력을 받게 되거나 체중 감소 등 영양 상태가 나빠질 경우 발생합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쿠션 에어매트 등 욕창 방지 도구 제공, 고단백 영양 제공, 피부 청결 유지, 수분 공급 등이 있습니다. 어르신 투약 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수급자 신체 자립 능력 유지를 위한 3가지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능 훈련에는 근력 증강 운동, 연하 운동, 팔 운동, 손가락 운동, 지구력 운동 등이 있습니다. 기본 동작 훈련에는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균형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에는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가사동작, 개인용품 정리하기 등이 있습니다. 담당 어르신에게 실시하고 있는 3가지 기능 회복 훈련의 세부 항목을 각각 1가지 이상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시설에서 하고 있는 3가지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신체 기능 훈련에는 자전거 운동기구 타기, 밴드 좌우로 당기기, 박수치기, 풍선치기, 손가락링 등이 있습니다. 기본 동작 훈련에는 좌우 뒤집기, 침상에서 일어나기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에는 머리 빗기, 식사 시 숟가락 들기 등이 있습니다.